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3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4월 19일, 음력으로는 2020년 3월 27일입니다. 명식은 경자년, 경진월, 임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 임수가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나머지 글자들에 대한 배합을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감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일지는 임수라고 하는, 일간은 임수라고 하는 수에 해당되는 글자에 해당이 되죠. 천간의 10개의 글자 중에서 임수라고 하는 글자는 9번째 해당되는 글자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 양에 해당되는 물이다라고 해서 목화 토금수 중에서 물이라고 하는 그런 오행의 기운을 타고난 것이 바로 임수다라고 합니다. 근데 같은 수라 하더라도 내일 공부하게 된 개수는 음에 해당되는 수, 오늘 공부하는 수는 양에 해당되는 수라고 해서 임수라고 하고요. 내일은 개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양수라고 하는 것 대체적으로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라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그런 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작은 물이 아니죠. 댐으로서 물을 막아놓으면 엄청난 양의 물을 막을 수 있지만 그 댐이 터지게 되면 많은 물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을 다 휩쓸고 떠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을 많이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임수고요.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친다거나 큰 너울 아니면 파도 같은 것이 치는 것과 같아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핵심 포인트 단어 뭐예요?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나 강이나 호수 같은 것이 원래는 잔잔하죠. 고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같은 데 가면 마음도 탁 트이고 굉장히 좋지만은 그것이 태풍에 불과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발산을 하게 되고요. 그 바다, 큰 물이 움직이게 되면은 주변을 다 휩쓸고 지나갈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충분한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단 임수하고 개수의 차이는 충분한 성질이 있느냐, 이런 성질이 있을 때 임수는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개수는 없다. 또 개수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개수는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한다. 물론 임수라고 하는 바닷물도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경우에도 맑고 깨끗해야지만 좋겠지만은 음양의 수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원래 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지만은 임수에 비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더 맑고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바닷물이라든가 강물이라든가 호수에 있는 물은 함부로 이렇게 떠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좀 약간 껄쩍지근하고 약간 흙기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정화 시설을 거쳐서 이렇게 걸러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바로 먹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금방 이렇게 먹을 수 있어도 아무 탈이 나지 않을 정도의 그렇게 맑고 깨끗한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임수의 용도와 개수의 용도는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오늘 공부하는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성질, 아주 요동치고 쓰나미가 몰아붙이는 같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간이 왕할 때는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임수를 제방해야지만 임수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무토를 쓰는 경우에는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고요. 금방 또 말씀드렸지만은 임수일간이 신왕할 때 이 충분한 성질을 갖다가 절제시키는 용도로서 무토를 쓰는 것이지, 임수일간이 신약했을 때는 일간이 약했을 때는 불용, 무토 불용이죠. 무토는 불용한다. 이때는 오히려 약한 일간 임수를 갖다가 인성인 금으로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같은 비견곱절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임수를 갖다가 무토로서 제방할 것이냐, 아니면 금이라든가 아니면 수로서 도와줄 것이냐,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 월령, 월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령에 따라서 금을 쓸 것인지 수를 쓸 것인지 아니면 토를 쓸 것인지 이 월령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일간과 원령을 살펴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다음으로 임수의 일간에 태어난 원령, 진월이라고 하는 그런 원령이죠. 계절이죠.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뜻하는 것이고요. 진월은 봄에 해당이 되는데 늦봄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좋게 좀 아름답게 좀 표현하게 되면 개춘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모춘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모춘.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축미라고 하죠. 진술축미 월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진월, 술월, 축월, 미월 네 개의 계절 월령을 뜻하는데 이 진술축미 월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모두 토가 왕한 토왕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임수라고 하든가 개수 같은 것이 진술축미월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임수나 개수가 관살이 왕해지는 거예요. 특히 이 진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양대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칠살 내지는 편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정관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관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육친 공부하셨을 거예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극하는 거죠. 그래서 극아자라고 해요. 극아자, 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길 극자, 나를 극해 한다라고 해서 극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아자는 나 아자죠. 나를 극하는 것이 극아자인데, 이 극아자라고 하는 것이 금방 말했던 관성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이 관성 안에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아까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편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이때 사주의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편관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편관을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 돼서 칠살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사주의 격을 놓고 봤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 이렇게 논할 수가 있겠죠. 격으로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 자체가 오행상 토가 왕한 그러한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는 당령 원령을 뜻했기 때문에 굉장히 왕한 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진은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수의 뭐에 해당이 되냐면 고지에 해당이 돼요. 고지라고 하는 것은 창고 고자를 써서 창고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묘지, 사람이 땅에 죽으면 땅에 묻는다고 해서 묘지에 들어간다고 하죠. 이 묘지와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묘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간 자체가 약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약해요. 일간은 약하고,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칠살이라고 했죠. 그래서 칠살, 살자를 써서 살은 왕하다라고 표현해요. 신약 살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른 말로 살중신경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난 것만 이렇게 딱 놓고 보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칠살은 왕하다. 단 임수 자체가 만약에 이게 진이 아니라 술이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진토, 술토, 임수 입장에서 똑같은 칠살 관상 이지만 이 술토는 임수가 통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통근을 절대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 이것도 설명을 드려볼까요? 한번. 이건 지장간의 개념인데요. 술토라고 하는 것, 지장간이 신금, 그 다음에 정화,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겠고,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다시 무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기로는 술토가 됐든 진토가 됐든 똑같은 무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본기는 양토에 해당이 되지만, 술 안에는 신금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정화가 있으면 바로 화급금에서 이 신금은 쓰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진을 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 자체가 진을 보게 되면 요 개수의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를 가지고 있는 땅, 여기는 물을 가지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내지는 조토라고 해서 마른 땅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습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지로 양토를 보더라도 임수가 술에는 통근을 할 수가 없겠고, 임수가 진에는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서 살중신경 신약 살왕 하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되게 때 뿌리가 하나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이 왕하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능히 간목으로서 요 토를 제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는 뭐예요? 살중신경 신약사랑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식신을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술토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간목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수로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임수 수로를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요거는 이제 비교 분석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사를 할 때는 중요한 거, 이거다 빨간 펜으로 해서 하고요.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간이 뿌리가 있어야 된다. 리가 있어야 한다.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통근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니면 같은 인성이 있어서 내가 생조를 받아서 내가 근기가 있어야지만 제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면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일간이 약하면 제살보다는 뭐예요? 화살이 유리하다.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상생을 뜻해요. 살인상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식신상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이렇게 되면 토생금 금생수 해서, 이거는 살인상생, 관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해서 살인상생하는 거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경금이 아니라 간목의 경우에는 수가 목을 생해서 목이 토를 제하는 용도죠. 확 다르죠. 제사라느냐 화사라느냐는 차이가 있겠고요. 이거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제사라는 사주는 뭐예요? 좀 공격적으로 내가 몸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직종이라고 하면, 살인상생은 안에서 뭐예요? 예방하고 이런 차원이, 같은 살을 써서 의사를 한다 하더라도 제사라는 사주는 이국종 교수같이 직접 메스 들고 배를 째고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살이라고 하면, 화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배를 째고 외과에서 서전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학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에 내과 같은 거 미리 예방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살과 화살은 같은 칠사를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통쾌하고 재밌는 것은 이제 제살이죠.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적군이 몰려오게 되면 적군하고 치열하게 총 쏘고 막 싸우는 건데, 화살은 적군하고 싸우진 않고 적군하고 잘 타협해가지고 서로 단판져서 사이좋게 지내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제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력을 이용해서 적군을 제압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문관, 예를 들면 외교부에서 외교를 잘 해가지고 서로 국가 간에 서로 화해하고 잘 사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장단점은 있어요. 뭐 화살이 좋을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제살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와 같이 일간이 뿌리가 있을 때는 제살이 좋은 거고요, 일간이 약할 때는 뭐예요? 화살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자체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이 있으면 제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금 같은 인성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게 되면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국세는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이렇게 간목으로서 제하고 인성으로서 임수를 생주해 주는 거죠. 서로 상대되는 것을 같이 쓰는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같이 붙어 있게 되면 이거는 얘는 수를 생도 하겠지만 목을 파극하기 때문에, 목을 파극하게 되면 제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서로 원격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수 진월이 태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간목 경금을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주를 중화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명식 보고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임수 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해수, 양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진술, 충미, 토가 있는데, 진토는 양토에 해당이 되죠. 격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말씀을 안 하시네. 자, 편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하죠. 칠살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임수가 진월에 태어난 것 요것만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임수는 진월에 묘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수의 고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하고, 월령의 토, 칠살은 왕하죠. 그래서 신왕이 아니죠. 신약이죠. 신약, 살왕한 사주 내지는 살중 신경한 그런 사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사주 자체 칠살이 있을 때는 이 칠살은 그냥 놔둬서는 안 돼.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굶주린 맹수가 사주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고, 굶주린 맹수가 집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굶주린 사자가 있다라고 하면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없어요. 못 나가죠. 그 사자를 어떻게 제압을 한다거나 사자를 길을 들여서 내 애완 맹수로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집에 있는 개들도 순하고 착해야 기를 수가 있는 것이지, 요즘 댕댕이들도 성질 더러운 댕댕이들 엄청 많습니다. 이게 뭐 위아래 지가 서열이 가장 위야 그래가지고 그 가장이 들어와도 가장 보고 막 짖고 뭐 이런 댕댕이, 개념 없는 댕댕이들 많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확 제압을 해서 서열을 이 댕댕이를 아예 낮추든가 아니면 그냥 댕댕이를 그냥 이렇게 모시면서 이게 살든가 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주 자체에 이렇게 칠살이 있는 경우 이 칠살 자체를 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살하거나 화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제살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 자체가 힘이 있을 때는 제살하는 것이고, 일간이 힘이 없을 때는 화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뿌리가 있다고 했죠. 진에 조금이라도 통근할 수가 있는데, 다른 지지 통근하는 것보다는 월령에 조금 약하더라도 월령에 통근하는 것이 힘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임수 자체가 약하다 하더라도 근기는 있다. 근기가 있을 땐 뭐예요? 제살해라. 그래서 간목으로서 제살하고 경금으로서 수를 생주해주는 그런 국세가 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명식을 살펴보게 되면, 자, 일지에도 진토가 있죠. 그래서 임진일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토에서 살이 더 왕해지죠. 근데 한 가지, 이거는 진토이지 술토가 아니잖아요. 만약 이게 술토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술상충되게 되기 때문에, 임수가 진에 뿌리를 뒀던 개수가 진술상충하게 되면 진중개수가 땅속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임수가 통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술토가 아니고 그나마 진토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진진자형이라고 해요. 뭐 자형이라고 해서 자형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되게 뭐 겁먹고 뭐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뭐 진진자형은 별거 아닌데 그냥 토가 두 개 같은 토가 있어서 토가 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뭐 자형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겁먹고 막 쫄고 내 사준 자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해도 안 될 거고, 뭐 이거 남자인데 여자 사주라고 하면 밑에 7살인데 자형 두 개가 있어서 남자도 여러 명 만나고 이혼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진진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중화가 되느냐 중화가 안 되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자형에 겁먹고 뭐 원진이 있어서 안 되고 뭐 백호 대살이 있어서 안 되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주 전체를 보는 그러한 해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또 그러한 점이고요. 자, 진진 있다 하더라도 겁먹을 것이 없는 게, 진술충이면 이 진토라든가 이 토가 깨지게 되지만, 진지는 토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토가 좀 왕해지는 것이고, 또 임수가 진에 통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지의 진에도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관살이라 칠살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약간 일간 친화적이죠. 술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숙이 걷기 때문에 술토는 왕토로서 임수를 극해할 수는 있겠지만, 진토는 그래도 임수 일간이 뿌리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모질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살도 왕하지만 일간도 뿌리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에 해당이 되죠. 경자년 경금을 얻었습니다. 물론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경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생금 금생수한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관살이 많아져도 크게 문제될 바 아니죠. 이건 뭐예요? 살인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목이 있었으면 제살이지만 경금이 있으면 화살인데 월간에도 경금이 또 있어요. 이렇게 되면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은 다수 수를 생하는 구조가 되고 있고요. 연지의 자수, 임수 입장에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건 양인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양인이 있는데 요 진토하고 뭐예요? 자진합을 하죠. 자진합수가 돼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한 것이 원칙인데 그 다음에 더군다나 진토를 하나 더 붙기 때문에 더 약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자수가 진을 봐서 서로 합을 하게 되고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비록 칠살지이긴 하나 이거는 반대로 일간이 오히려 이거는 신왕한 사주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임수일간 신왕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해야 한다.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때는 병화로 조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한다라고 하는 뜻은 임수가 왕하다는 뜻이고 수가 왕하면 사주가 어떻게 된다? 한습해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수를 제방할 때는 반드시 무토를 도와줄 수 있는 화가 있어서 화가 토를 도와줘야지만 사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일간이 원칙적으로 칠살평강격의 일간이 약해야 될 일간이 오히려 신앙해졌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화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방해야지만 임수가 뭘 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충분하는 성질이 없이 고요하고 임수가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인성이 천간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사람이 착하고 인자하고 사람이 배려심도 있고 남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속 마음은 뭘 갖고 있어요? 양인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칠살도 가지고 있습니다. 겉은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근데 속은 강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주가 되겠죠. 이거 유식하게 표현하면 외유내강형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겉으로 부드럽고 착해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면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런 사람들이 한번 화가 나거나 한번 이게 속마음이 뒤집어지면 굉장히 오래 가고요. 그 다음에 잘 참는 성격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된 사람들이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참다 한번 화가 나서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은 끝이에요. 끝. 인간관계, 이게 나를 열받게 하는 거 내가 굉장히 참아주고 너를 포용해주고 하는 건데 한번 내가 이 정도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을 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다시는 보지 않는 그런 좀 냉정한 또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잘 대해주고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강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속으로 뭘 생각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돼요? 속이 깊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특히 뭐 제다신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주를 보면은 그냥 깝죽깝죽 들고 뭐 별거 아닌 걸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한번 싸움 붙으면은 제다신약 뼈도 못 추리고요, 골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서 칠살격, 그 다음에 칠살이 있어서 살중신경한 사주인데 연지의 자수, 시지의 자수, 양인이 두 개나 있겠고요. 연지에 있는 자수는 월지에 있는 자수하고 합을 해서 자진, 반합, 반합, 회국해서 이건 결국 수로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자수도 진을 봐서 이것도 똑같이 자진, 반합, 회국하겠죠. 사주가 전반적으로 수로화하는 것이고 천간에 있는 경금세계가 있죠. 또 수를 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금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거를 전왕격으로서 이거를 갖다가 뭘로 본다? 이거 윤하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금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한 토왕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하격이 되더라도 뭐예요? 팍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내격으로 봅니다. 그냥 안 좋더라도 뭐 무토로서 제방하려고 해야 되는데 능력이 좀 없죠.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굉장히 좀 센 편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거의 신왕무의 같은 신왕무의의 사주가 되기 때문에 거의
또 7살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강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조폭이 될 수도 있겠고요. 좀 이렇게 교육이 좀 잘 받는다면 오히려 군인, 경찰의 사주명으로도 살 수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갑진시 같은 경우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진진 있다 하더라도 이 사주가 7살이 너무 왕해서 어떤 사주? 신약한 사주가 된다? 아니죠. 이거 신약한 사주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서 진진진이면 임수 자체가 자수가 없다 하더라도 뭐 월지, 일지, 시지 자체 다 통근할 수가 있겠고, 이 왕토는 뭘 금을 생해주고 금은 다시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수까지 있으면 이거는 거의 수가 왕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간목은 토를 제해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수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화가 좀 있었으면 목이 다시 화를 생해서 조후, 이게 사주 자체가 다 토도 습토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우 한습한 사주이기 때문에 목만 봐서는 안 되고 화까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목이 화를 생해 가지고 조후까지 된다라고 하면 거의 북격 사주가 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7살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중화가 됐기 때문에 명예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화가 좀 없는 것이 좀 단점인데, 이런 단점은 어디서 보충해 주면 된다? 물론 대운에서 보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화운을 만나면 좋을 것인데, 화운이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초반에 있고요,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정축 병재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벌써 지지로 축자이기 때문에 이건 화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발전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국 자체에 좀 화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만약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화를 볼 수 있는 게 이 정도 화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뭘로 보냐면 병호시 같은 경우 좀 괜찮을 거예요. 어떤 분들 일간 임수가 병화를 갖다 파극해서 병화가 없어지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주를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르쳐주는 분들이 일간 임수가 병화를 파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이거는 일간 자체가 병화를 파극하지 않습니다. 그죠? 일간은 뭐와 같다? 일간은 꼭 적어놓으세요. 일간은 심판과 같다 그랬어요. 심판이 A라고 하는 축구 구단하고 B라고 하는 축구 구단하고 축구를 합니다. 여기서 골을 쓸 수도 있고 저기서 골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심판이 어느 편을 들 수는 없어요. 심판은 그냥 가만히 공정한 경기를 하도록 유도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 사주에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가 어떻게 배합이 이루어지고 대운과 세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일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것이지, 일간 자체가 재성이 있다고 해서 재성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꼭 중요한 내용이다. 일간은 뭐와 같다? 일간은 심판과 같다. 이렇게 되면은 진월에 화를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목이 한 점 더 있었으면 수생목, 목생화까지 돼가지고 좋겠지만 병화가 뿌리를 얻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습함을 좀 통제는 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무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완전하게 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술토가 있었으면 신자진 수국으로 보지 않지만 진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자진 수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진월에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월에 임수가 매우 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진월에다가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갖다가 제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무신시가 됐을 때 병은 어떤 것이 병이냐? 천간에 투출한 경금이 이때는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토를 용신으로 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화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낫다라고 했는데, 화가 없이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은 용신으로서 쓸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되는데, 무토가 있는데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토의 기운을 설해서 다시 임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용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가 있어서 토를 생해주고 금을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제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진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신자신 수국이 되면 일간 자체가 일단은 너무너무 왕해요. 더 이상 왕할 필요가 없죠. 애기가 배가 불러가지고 빵빵한데 엄마가 미련하게 애기한테 밥 더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애기가 어떻게 돼요? 맹꽁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금이 문제가 되죠. 반대로 토가 많았을 때는 오히려 이때는 살인상생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금이 그때는 용신으로 쓸 수 있지만 지금의 이런 무신시의 경우에는 절대 금은 문제가 되고 화가 들어와야지만 오히려 이 사주는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주 8글자가 사주 8글자가 많지 않은 글자인데도 글자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흐름이 확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이런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육친이 이렇게 바뀌고 저럴 때는 육친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내가 보는 글자 하나가 바뀌었는데 남편 덕이 있다가 없어지고, 글자 하나가 바뀌었는데 남편 덕이 없다가 있어지고, 대운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나한테 쌀쌀 맞게 했던 남자가 어느 순간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나한테 잘해줘. 또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 굉장히 잘해줬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쌀쌀해지더니 이것이 나가서 느닷없이 바람을 피기 시작해. 이런 것이 사주 8글자와 대운과 세운의 어떤 조화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죠. 항상 고정된 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주 팔자인 것이고 우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 사주 명리학의 어떤 매력을 느끼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릴 것이고요. 공부할 때는 두 차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간을 먼저 보고 원령을 나중 보고 나머지 글자의 배합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절대 신살류라든가 공망이라든가 쓸데없는 잡론에 빠지게 되면 본론을 보지 못하고 자꾸 삼천포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 명리학은 가장 쉬운 것부터 골격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범위를 넓혀 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 골격도 잡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한 잡론을 갖게 되면 기형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예시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사주 명식은 무오년, 병진월, 임술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2020년 4월 19일 일요일 경자년 경진월 임진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요. 이거는 아까 일진 사주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이미 봤던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명식을 보게 되면 이거는 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이것도 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둘 사주를 놓고 봤을 때는, 자, 맨 먼저 임수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양에 해당되는 물이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했어요. 작은 물이 아니라 굉장히 크고 많은 양의 물이라고 했고요. 큰 물은 가만히 있을 땐 잔잔하지만 이것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큰 파도가 치거나 쓰나미가 일거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 즉 일간이 일간일 뿐만 아니라 일간이 아닐 때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절제를 시켜주는 것, 통제시켜주는 것은 양토인 무토라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고, 기토는 습토 작은 흙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수를 제방하기보다는 기토탁임이라고 해서 임수를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약했을 때는 인성인 금이라든가 비견겁진 수로서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왕했을 때는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트 메뉴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고요. 똑같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인데,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이죠? 토왕절이에요. 토가 왕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물론 이제 임수가 진에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얘는 수의 고지에 해당이 되죠. 수의 고지. 포태법 12운성으로 놓고 봤을 때 수고라고 해서 수가 묘지를 만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묘지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장점을 본다라고 하면 임수가 진에 통근할 수 있다. 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임수가 술토를 보는 것보다는 임수가 진토를 보는 것이 오히려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근, 지지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마른 땅이 아니라 그래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땅에 있기 때문에 임수가 마르진 않죠. 그건 하나의 장점인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 연지의 자수를 보고 자진합하죠. 그래서 수가 왕해집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경금까지 있어서 이 금은 토가 금을 생해주고 금이 다시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오늘 일진 사주 명리학에서 봤던 이 명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거는 어떤 사주? 신왕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일간이 원래는 약했던 것인데 비견을 보고 인성을 봤기 때문에 일간이 왕해진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일지에서 요거는 진토, 요거는 술토죠. 술토. 자, 진토를 봤을 때는 여기서 이 명식에서 진토를 봤을 때는 이건 뭐예요? 진진자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자형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겁먹고 그러는데, 진진자형은 오히려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토가 많아지는데 진토는 이 임수가 여기도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임수가 겁먹거나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만은, 진토가 있는 중에 술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진술충이 돼요. 진술충. 토가 충할 때는 토가 붕충이 오르보기 때문에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지죠. 거기다 대고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 진진자형일 때는 진중에 있는 개수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임수가 진의 통근을 그대로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진술충이 되는 경우에는 이 진중에 있는 개수가 충이 되면 토가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개수가 매몰되기 때문에 임수가 이 원령 진의 뿌리를 뒀던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하여 무토가 투출되어 있고요. 연지에 5화까지 있으면 이 무토는 굉장한 왕토에 해당이 돼. 이 정도 되면 어떤 정도냐면 기명 종살격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 없는 그런 사주예요. 그런 사주. 그래서 종살격으로 봐도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뭐예요? 여기는 3주까지만 봤기 때문에 시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종살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종살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 3주까지만 놓고 이 사주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낭설이에요. 왜냐하면 생시에 따라서 이 사주가 종격이 될 수도 있겠고 종격이 안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 사주가 을사시가 된다거나 을사시 내지는 특히나 병호시가 됐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종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토왕절에 오술합하고 병화가 하게 되면 이거는 화가 왕할 것 같지만 오히려 토가 더 왕한 사주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토를 생조해 주겠고, 진술상충함으로 인해서 임수 자체가 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종살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종살격이 되면 이거는 별격이 되는 거예요. 별격. 그래서 별격이 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기명에 따라 있죠. 기명. 나를 버렸기 때문에 임수가 종격이 됐을 때는 약하다 왕하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임수를 버리고 토로 종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뭘로 본다? 토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것이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절대 종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임수가 자수의 뿌리를 두고요.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 생조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격에 해당이 되는데, 살이 너무 왕하죠. 살이 너무 왕하고 왕에서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뿌리가 약한 경금이 있어서 살인상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금을 극하는 위해의 역할도 하지만은, 일단 토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는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먼저 하기 때문에 저 병화가 금을 직극해서 없애지는 않아요. 근데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화토가 강해지게 되면 염려해지기 때문에 금이 좀 위축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고, 위축을 받게 되면 술을 생하는 그런 힘을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경금으로서 술을 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종살격이 되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은 무신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종살격이 되지 않아요. 무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진토는 진술상주에서 날아갔다 하더라도 시지에 있는 신금 자체에 임수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경금으로서 생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임수가 살이 아무리 왕하더라도 종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이 관살이 왕해지기 때문에 관살의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관살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관성이죠. 이것이 중화가 잘 되고 관살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이거는 명예가 되는 거예요. 명예. 예를 들면 지금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도 하죠. 이런 거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뭐예요? 그에 상응하는 내가 명예를 얻는 것이고,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에 상응하는 내가 명예를 얻는 것인데, 만약에 일간이 약한 중에 관살만 많아지게 되면 그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명예의 실추를 보는 거예요. 실추. 그 다음에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도 놓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관제, 구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관살을 감당하면 명예고, 내가 그 관살을 감당할 수 없으면 질병을 앓을 수도 있고, 명예에 대한 실추, 명예의 손상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그야말로 조포,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질병이라든가 적군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조폭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칠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중화가 되면 내 것이고, 중화가 안 되면 나를 공격하는 적군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거 만약에 이 사주 자체가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축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토를 받습니다. 축토. 물론 임수는 진에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 임수는 축에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관살이 너무 많은 것은 어쩔 수가 없죠. 또 신금 자체가 투출되어 있어서 임수를 생하려고는 하지만, 이건 경금도 아니고 신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매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이렇게 신금이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좋은 사주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임수가 이걸 버리고 종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음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양간인 임수가 아니라 음간인 개수 같으면 종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양간이기 때문에 양간은 종기 부종세라고 해서 기를 쫓지 세력을 쫓지 않는다고 해서, 임수는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병화, 무토, 그 다음에 경금, 임수, 이 5가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종하지 않아요. 털끝 많지라도 나를 생존해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종하지 않고 자기 어떤 본성의 그런 기운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양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종하지 않아요. 근데 매우 관살이 많아졌기 때문에 좋지 않죠. 관살이 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 되어야 되지만 업무 과다로도 볼 수가 있겠고, 일간이 약한데 업무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업무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항상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관살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항상 예민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렇죠. 항상 뭔가에 쫓기듯이 사는 듯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항상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겠죠. 칠살이 있는 사람들이 직종이 대체적으로 강한 직종을 갖습니다. 원래. 그래서 질병을 고치는 사람, 의술이라든가 아니면 군인 경찰이라든가, 이것이 중화간데 조폭, 깡패, 양아치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신금에 의지하게 돼요. 아무리 나의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인성에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업무 과다 이런 거 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인내심이라든가 참을성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버틸 수 있는 힘 있는 데까지는 참고 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주가 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반드시 약한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초년 운세가 어땠습니까? 정사대운 화죠. 임수 입장에서 이거 어떤 분들 임수일간이 화를 보니까 재성이 들어오니까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초년에 돈 벌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초년 정사 무호 기미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토가 많아서 문제인 건데, 화토가 많아지게 되면 화는 다시 토를 생해주고, 토는 다시 일간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일간도 극해를 받겠고, 화토가 많아지게 되면 인성인 금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초년 운세가 매우 힘들었겠죠. 고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 시기가 30년의 이 터널과 같은 이 시기가 지나면서부터 경신 신유대운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운세가 조차가 나아지는 한데, 원체 사주 자체가 면이 평구한 중에 어려운 환경이 들어왔죠. 근데
갑신대운 들어오면 좀 확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이 갑신대운, 경신대운 갑오년 중에 이제 신장 쪽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신장은 뭐예요? 콩팥이죠, 콩팥. 그래서 토가 많으면 수가 파급되기 때문에 수에 관련된 신장이라든가, 만약 이사주가 여자였으면 반드시 자궁 쪽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뇨라든가 이런 것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콩팥이나 이런 게 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또 당뇨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운이 좋아지는 그런 환경에 그래도 질병을 얻었기 때문에 좀 콩팥이 좀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래도 치료를 받아서 그래도 몸은 호전이 됐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초년 무오대운 이럴 때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아마 건강에 크게 해쳤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안 좋은 대운을 지나서 좋은 대운 때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은 좋은 대운 때는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다행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가 좀 강한 직종, 7살이면서 인성을 쓰기 때문에 선생님이죠. 인성을 쓰니까 선생님인데 체육과 관련된 예를 들어 필라테스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인데 초년에 고생을 좀 많이 했었을 것이고요. 앞으로의 운세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임술대운, 요 대운만 또 52세부터 요때는 한 10년간, 물론 이제 세운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이제 희비가 달라지게 하겠지만, 요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진술상충이 되게 되면 토가 다시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또 임술대운 안에서도 화토가 왕한 그런 세운에서는 특히 건강이 제일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 그런 걸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관살이 많은 사람들은 업무도 많아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만병의 근원 뭐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건강을 많이 해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의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운동 선생님이니까 이제 요가라든가 해서 요가라든가 아니면 종교 좀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사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